지금, 야, 누나, 나는 지금이 총장님 제일 위기라 생각하거든? 뭐가 위기야? 왜 위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 벗어나야지. 응. 요즘, 누님 보는 거하고, 이건, 난 누나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누님 걱정하고 있을까 봐 나도 고민하고 이게 있었는데, 누님 뭐 별로, 뭐, 위기 아니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응. 지금 이거 김웅 사건? 예? 김웅 사건 이거? 그렇지. 이 사건 말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이거 내부 위기 싸움이잖아. 아니에요. 이거 잘 몰라서 그래. 아니, 이게, 예, 예. 그게 검찰, 이제 이게 법하고 맞닿는 거잖아요. 예, 이게 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 저기 김웅이 예, 처벌 내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걸 자꾸만 발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그렇죠. 위기가 아니야. 예, 김웅은. 나중에 한번 봐봐봐. 누구 말이 예. 맞나. 그러니까 한 차원 또 높이 봐야 돼. 그러니까 아, 명수 어, 씨가 예, 조금만 더 바라봐야 돼. 그 옆에서는 다 이거 뭐 윤석열 끝났다 그런 거 다 알지. 근데 예. 이게 왜 끝이 나? 지금 어쨌든 지지율 1위 나왔잖아 또. 지난해 9월 달에 터졌었던 손준성 보냄으로 굉장히 유명한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 고발을 그 사주한 사건이 드디어 이제 언론을 통해 드러났었죠. 이 고발 사주 사건은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을 마치 여권과 MBC 이 권언 유착 사건으로 변질시키기 위한 검찰의 사실 정치 공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고발 사주건으로 사실은 윤석열 후보자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대선 레이스의 중도 하차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사실은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이때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씨가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명수 기자는 굉장히 상황의 그 위급성에 대해서 김건희 씨한테 얘기를 하고 반응을 뜨는데 타진하는데 김건희 씨가 의외로 이 고발 사주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미 상황 파악을 다 끝내고 이거는 절대 우리 후보에게 유기 상황이 아니다. 결국 이거는 법으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확신을 이제 드러내는 부분이 이게 9월 8일 통화입니다. 근데 이 고발 사주 사건이 뉴스버스에서 8꼭지가 보도된 것이 엿새 전이에요. 9월 2일. 네. 그 엿새 만에 이게 사건이 계속 증폭되면서 이 통화가 이루어졌던 9월 8일에는 윤석열 후보는 이것은 신빙성 없는 괴문서다. 괴문서라고 첫 주장을 했고 김웅 의원이 이때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에 가장 많이 쓴 이 문장은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더 비판이 커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날 공수처가 고발인 조사를 한 날입니다. 사세행에서 고발을 했었는데 고발인을 불러서 조사를 시작한 날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 제보자 폰을 확보한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고발 사주건이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 명에게 이루어지는데 두 번 다 고발장이 전달이 됐던 상대방이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였잖아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 사주된 고발장으로 인해서 실제로 기소가 됐었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항소심에 가 있거든요. 근데 이날 최강욱 대표 항소심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부가 이 고발 사주건에 대해서 매우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 사건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을 본 뒤에 공판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재판을 2달 뒤로 미뤄서 기일을 잡았던 그날입니다. 이날이 9월 8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이명수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총장님한테 지금 최대 위기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너무나 태연하게 그거 별거 아니야. 법하고 맞닿는 거잖아. 검찰하고 맞닿는 거잖아. 무슨 자신감에서 어디서 비롯된 자신감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는 안 되는 그런 태도였죠. 네, 우리 저 빨간 아재님이 지금 얘기하신 이 녹취에서 이제 가장 그 주목이 되는 부분은 이거 유기 아니야. 이거 검찰 법하고 맞닿는 거잖아라고 하는 이 부분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제 검찰권을 사실상 사유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고발 사주 사건이라든가 기타 조국 일가에 대한 도륙 등을 해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정경심 교수 판결도 있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윤광열 판사의 의한 최은심에 대한 무죄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검찰만 이상한 게 아니라 법원도 이상하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 보면은 검찰과 법하고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검찰과 법원이랑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권을 장악한 권능 가지고 상당 부분 자기가 법원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관련한 기문 관련해서 구속 영장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참히 일제히 다 기각이 되는 상태고 가장 키맨이라고 하는 손준성조차도 구속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장악된 상태에서 법원 판결 라인에 있는 주요 판사들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자신감이 있다. 실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 부분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이랬는데 만약 청와대에 들어간다면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어떻게 악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저희가 이 방송하는 것도 윤석열 같이 그런 검찰 권력으로 지금 거의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선 후보까지 됐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김건희 씨의 이런 대화를 들어볼 때 정말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심각한 걸 못 느끼는 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이제 자기가 검찰 권력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일단 블러킹을 하고 있는 차단하고 있는 한에서는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지 않거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또 중요한 대목은 한 차원 더 높이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시선이 일단 한 차원 더 높기 때문에 더 낮게 있는 이명수 기자는 좀 더 너도 좀 더 내 시선에서 좀 바라볼 수 있겠니? 내가 볼 때는 검찰하고 법원 쪽은 우리가 이미 다 장악을 하고 됐어.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느냐 이런 그 조언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는 오늘 나갈 이제 녹취의 내용과 방송 내용을 다들 이제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두 대목 듣고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방송을 쭉 들어보시고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마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무섭다고 느끼실 겁니다. 네, 일단 고발 사주 대부분의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후보의 이제 최대 정치 출마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로 봤습니다만 김건희 씨는 나름대로 이 상황을 본인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고 장악을 하고 있었고 전혀 위기로 보지 않는 그런 자신감이 이제 물씬 풍겨났습니다. 김건희 씨의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는 저희가 뭐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일반인들이 닿을 수 없는 뭔가 권력에 김건희 씨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해 보이고요.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